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 히메지와 교메의 몸속에 유튜브 종타쿠가 들어간다면 어떨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6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교메이가 된 종타쿠가 만생을 학교에 찾아가 상인이 도마를 되찾고 비아떼 주들이 반정을 발현하게 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온 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시를 흔해치는 원작의 고증을 찾을 때가는 매끄러운 진행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인양시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무자는 도곡마을에 갔던 상현호 교쿠와 상현사 한탱구까지 당해버렸다는 이야기에 열이 받았지만 한편으로 최근에 들려오는 태양을 극복한 오니가 귀할대에 있다는 소문에 전국에 퍼져있는 수많은 오니들을 긁어모으게 되었죠. 무전 입장에서야 지금껏 오니들을 늘려온 이유가 태양을 극복하기 위함이었기에 그 단서를 찾았으니 이제 자신이 직접 움직여도 상관없었습니다. 자신이 이미 고개 약점까지 극복한 상태이며 압도적인 강함을 가지고 있었기에 모든 기할대 검사들이 모여있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었죠. 그때 어떤 오니가 귀할대의 본부를 찾아냈다는 정보를 가져왔고 무자는 해가 지자마자 곧장 당주의 저택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무자는 드디어 지금껏 자신을 사사건건 방해해왔던 우부야키 일족을 죽일 수 있겠다는 생각에 기뻤는데 우부야키 저택 앞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미리 준비해놓은 복약들이 터지기 시작했죠. 무자는 내가 이곳으로 올 줄 미리 알고 있었던 건가? 하지만 이 정도로는 날 죽일 수 없지 라며 여유롭게 몸을 재생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에서 수많은 주사기들이 날아왔고 무자의 온몸에 꽂히게 되었죠. 무자는 이건 또 뭐야? 등꽃독이라도 넣은 건가? 아주 준비를 많이 해놨나 보군 이라며 또다시 여유를 부리게 되었죠. 그때 무자네 앞에 다마요가 쓱 나왔고 내가 수백 년 동안 당신을 죽이기 위해 만든 약이에요. 당신은 그 오만함 때문에 죽게 되겠죠 라고 했습니다. 원작의 다마요는 무자를 노화시키는 약을 직접 뛰어들어 무잔에게 주입하고 무잔에게 죽게 되는데 종타쿠는 미리 타마요에게 그 약을 주사기 형태로 만들어 무잔의 몸에 주입하면 된다고 했죠. 무잔의 몸은 아주 단단하기에 일반적인 주사기로는 흠집도 나지 않지만 도곡마을에서 일륜도 재질로 주사기를 만들었고 무잔이 폭발에 의해 몸이 경직되어 있는 때에 종타쿠는 엄청난 힘으로 그 주사기를 던져 무잔의 몸에 꽂은 거였습니다. 종타쿠는 굳이 우부야시키 당주가 죽지 않고 타마요가 죽지 않더라도 원작과 같은 상황을 연출할 수 있었기에 미리 모든 수를 써놓은 거였죠. 그렇게 무자는 나키메를 부른 뒤 이 구역을 모두 무한성으로 불러들이라고 명령했고 귀할대 주들과 탄지로 일행들은 무한성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무한성에는 수많은 오니들이 들끓고 있었고 무자는 건방진 귀할대 검사들을 모두 죽이라고 소리쳤죠. 그렇게 주들은 오니들과 맞부딪혀 싸우기 시작했는데 원작과 비교했을 때 카나야 큐조로 텐겐이 건재한 상황이었고 모든 주들이 반전 발언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수많은 오니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없이 다 베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한편 종타쿠는 앞에 뛰어드는 오니들은 전부 박살내가며 어떤 오니를 찾게 되었는데 눈이 안 보이는 상황이라 그저 감으로만 찾을 수밖에 없었지만 분명 먼저 자신을 알아볼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때 역시나 당신 살아있었던 거야? 라는 목소리가 들렸고 종타쿠는 드디어 카야쿠를 만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작에서 교메와 카야쿠가 접점이 없었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사실상 교메의 비극을 만든 게 카야쿠였지만 그 분량을 오로지 제이치에게만 줬다는 건 이상했죠. 카야쿠는 종타쿠에게 당신도 오니가 되면 눈이 보일 수도 있는데 내가 얘 정을 봐서라도 어떻게 잘 말해줄까? 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의 종타쿠는 곧바로 뛰어가 카야쿠의 면상에 주먹을 꽂았고 카야쿠는 종타쿠의 속도에 반응조차 못하고 그대로 날아가 나뒹굴게 되었죠. 카야쿠는 부러진 강냉이와 콧뼈를 재생시킨 뒤 감히 지금 나를 공격한 거냐며 나는 새롭게 상윤육이 자리에 올라간 강력한 온이라고
마음만 먹으면 당신의 목을 곧바로 베어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종타쿠는 그럼 어디 해봐 라고 묵직하게 말했고, 카야쿠는 번개의 호흡을 시전한 후에 종타쿠에게 뛰어들었죠. 하지만 종타쿠는 그 공격을 쓱 피해버린 뒤 다시 한번 주먹으로 면상을 후려갈겼고, 카야쿠는 또다시 볼품없이 나뒹굴게 되었습니다. 종타쿠는 뭐 이 정도면 됐겠지? 라고 하며 다른 곳으로 발길을 돌리려고 했고, 카야쿠는 어딜 도망가느냐며 다음 공격으로는 반드시 죽일 수 있다고 했죠. 그의 종타쿠는 사실 넌 내 상대가 아니야, 네 상대는 따로 있지 라고 하며 그대로 가던 길을 갔고, 카야쿠의 앞에는 제니치가 저벅저벅 걸어왔습니다. 카야쿠는 어이가 없다며 내 녀석이 나를 상대할 수 있을 것 같냐며 분노의 번개의 호흡을 시전했고, 제니치는 묵묵히 자세를 잡은 뒤 번개의 호흡 활의 신을 시전해 카야쿠의 목을 베어버렸죠. 카야쿠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속도가 가능하다고? 라며 제니치의 목덜미를 쓱 봤는데, 제니치의 목덜미에는 번개 모양의 반점이 발현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무이치로 앞에 엄청난 포스로 등장한 상인일 코쿠시보, 무이치로는 그 위압감에 몸을 짓눌렸지만 그대로 반점 발현하며 안개호흡으로 코쿠시보를 공격했죠. 코쿠시보는 그런 무이치로가 자신의 후손임을 알았고 온이가 되지 않겠냐는 제안을 했지만, 무이치로는 그것을 거절하며 계획해서 공격을 거부섰습니다. 그의 코쿠시보는 그 공격을 전부 피한 뒤 답례를 해주겠다며 달의 호흡을 시전해 무이치로의 팔목을 베어버리려고 했죠. 그런데 그 순간 탄지로가 해의 호흡으로 그 공격을 막았고, 코쿠시보는 해의 호흡을 쓰는 검사가 있다는 것에 흥미가 생겼습니다. 코쿠시보는 무이치로를 제쳐놓고 탄지로를 죽이기 위해 열어올리기 시작했고, 아무리 일찍 반점을 발현한 탄지로라도 코쿠시보의 강력한 앞에서는 밀릴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 싸움의 여파에 이끌려 풍주 사네미와 염주 쿄조로가 도착했고, 그들은 코쿠시보를 상대로 어떻게든 버티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원작에서 강력하게 기다릴 슈들을 막아섰던 도마가 없는 상황이라 계속해서 다른 슈들의 지원이 오기 시작했고, 코쿠시보는 광범위한 달의호흡 참격으로 검사들을 상대했죠. 코쿠시보는 다른 슈들을 힘으로 멀리 날려버린 후 최우선적으로 죽여야 할 탄지로에게 뛰어들었는데, 그 순간 종타쿠의 묵직한 철퇴가 코쿠시보를 날려버렸고, 코쿠시보는 지금까지의 검사들과는 격이 다른 녀석이 나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종타쿠는 그대로 코쿠시보와 치열한 싸움을 시작했고, 아무리 전부 다 피하려고 했지만 코쿠시보의 공격에 몸 곳곳이 베이며 고통을 받았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내비친 세계를 얻어야 했기에 꾹 참았고, 자신의 예민한 감각을 총동원해서 코쿠시보의 모든 것을 느껴보기 위해 집중하자 순간 코쿠시보의 모습, 코쿠시보의 근육의 모습까지 보이는 듯 했습니다. 종타쿠는 와, 내 비친 세계는 진짜 엄청나구나, 맹인인 상태에서도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다니 현실에서도 이러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죠. 그 뒤 종타쿠는 사네미에게 지금이다 라고 외쳤고, 사네미는 자신의 피를 가득 담은 유리병을 코쿠시보의 위쪽으로 던지게 되었습니다. 코쿠시보는 반사적으로 그 유리병을 베어버렸고, 유리병에 담긴 피는 비처럼 코쿠시보에게 쏟아졌죠. 그러자 종타쿠는 지금이다 라고 외쳤고, 코쿠시보 주변에 있던 모든 검사들은 한꺼번에 코쿠시보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코쿠시보는 떼거지로 덤벼왔자지 라고 하며 내비친 세계로 공격을 피하려고 했는데, 순간 정신이 어질어질해지더니 내비친 세계로 들어가지 못했고, 그대로 검사들의 공격에 온몸이 베어지고 말았죠. 그리고 종타쿠는 바이의 호흡을 시전해 도끼로 코쿠시보의 목을 베어버린 데 성공하게 되었고, 혹시 코쿠시보가 목이 베이고 괴물의 모습으로 복제할 수 있으니 방심하지 않고 그대로 철퇴로 온몸을 다져버렸습니다. 때마침 무한성을 움직이고 있는 나키메를 잡기 위해 파견된 오바나이와 미치리 그리고 유시로는 나키메를 잡는 것을 성공하게 되었죠. 그리하여 이제 무장만이 남은 상황, 이미 무장과 먼저 마주쳐 싸우고 있던 여러 주들은 무장의 엄청난 신체력에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빠르게 종타쿠는 코쿠시와 싸웠던 주들을 모아 무장 쪽으로 갔고, 무장은 너네 기할대원들이 아무리 많이 모이더라도 목의 약점을 극복한 나를 죽일 수는 없다며 여유를 부렸죠. 그러다가 무자는 문득 자신의 저주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새로운 오니가 근처에 있다는 것에 그쪽을 봤는데 그곳에는 네리코가 있었고 무자는 저 꼬마만 흡사하기만 하면 나는 무적의 존재가 된다 라며 네리코를 향해 족수를 뻗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종타쿠는 얘들아 지금이다 라고 했고 모든 검사들은 자신의 주머니에서 어떤 유리병을 꺼낸 뒤 자신의 칼에 들이부었죠. 그리고 네이코는 자신의 혈깃을 폭혈을 씌워냈고 모든 검사들의 무기에는 네이코의 불꽃이 담기게 되었습니다. 검사들은 그걸로 무자의 촉수를 베어버리기 시작했는데 무자는 네이코의 폭혈을 담은 무기에 당하자 엄청난 고통과 함께 몸이 재생이 잘 되지 않는다는 거 알았죠. 종타쿠는 네이코의 폭혈은 무장과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 혁도를 발현해야 되지만 모든 이들이 혁도를 발현할 수 없음에 이 방식을 쓰기로 한 거였습니다. 무자는 더군다나 아까 주입된 타마의 약 때문에 엄청난 노화가 진행되어 재생이 더뎌졌고 폭혈로 인한 상처는 마치 예전 요리책에 당했던 상처까지 불러일으켰죠. 모든 검사들이 반점을 발현하고 모든 검사들이 혁도를 가지게 된 것, 이것이 이번에 교메이로 빙의한 종타쿠의 최후의 전략이었고 그대로 모든 검사들이 각자가 가진 최강의 기술로 무자의 몸을 갈갈기 베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종타쿠는 무자는 6편이 하나라도 다른 곳에 도망가지 못하도록 철퇴로 전부 으깨버렸고 무자는 무한의 고통에 그저 비명을 지를 뿐이었죠. 무자는 이 모든 상황이 저 맹인 녀석이 설계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고 인간을 초월한 몸을 가진 내가 저런 장애인에게 계시다니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종타쿠는 장애를 가졌다고 해도 그게 무조건 약한 것만 아니며 자신이 가진 다른 것들을 극한으로 쓸 줄 안다면 오히려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다. 내가 가진 장애는 날 약하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강하게 만들었다 라고 하며 마지막 남은 무자의 6편을 철퇴로 으깨버렸죠. 그 순간 종타쿠는 현실 세계로 돌아오게 되었고 눈앞에 있는 것들이 흐릿하게 보이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 눈의 시력과 시야를 잃어가고 있는 상황은 변함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방금 전 교메이 몸에서 무장이 했던 그 말은 여전히 가슴속에 남아있었기에 여전히 종타쿠의 마음은 뜨겁게 불타오른다 했죠. 그래, 그깟 장애 하나 생긴다고 해서 울고만 있을 순 없지. 나는 꼭 강해지고야 만다. 그 어떤 새가 안에 가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로 라고 하며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시나리오는 멘탈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약 때문에 눈도 너무 피곤해서 완결이 좀 늦어진 경향이 있었네요. 이제 슬슬 다시 작업에 집중도를 올리며 최대한 예전처럼 자주 영상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기시고 저는 다른 재밌는 시나리오 들고 찾아올게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